감독님부터 인사 한 말씀씩 할까요? 네, 딸에 대하여를 연출한 이미란입니다. 오늘 마지막 상영이고 이제 마지막 여러분을 만나는 건데 마지막이니만큼 좀 여러분 얘기를 많이 듣고 가는 자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인경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하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좋은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쪽이 그린 임샘입니다. 오늘 이렇게 서울에서 뵐 수 있어서 참 반갑네요. 오늘 즐겁게 대화하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마 역할의 배우 오민혜입니다. 오늘 서울 GV가 마지막인데요. 그동안 관심과 애정 갖고 계신 여러분들 덕분에 마음은 얼마나 따뜻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추억 남기는 그런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신데요. 방금 감독님께서도 미리 말씀하셔서 제가 질문을 별로 하지 않을게요. 관객분들의 감상과 질문을 더 많이 받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질문 몇 가지만 하고 여러분들에게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임세미 배우님께서 금쪽이라고 스스로를 표현을 하셨잖아요. 저도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초반에는 그린이가 마냥 밝고 약간은 엄마를 채근하는 좀 철도 없고 살짝 대책 없는 그런 인물처럼 보이다가 점점 이 인물의 이면을 보게 되면서 풍부해지고 부피감이 생기고 그러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었어요. 임세미 배우님은 이 역할을 관객들한테 어떻게 표현하고 싶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감독님이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표현을 했다라기보다 딸 그린이가 그렇게 단단하고 뭔가 책임감이 있고 에너지가 좋았던 이유는 엄마 오민혜 선배님의 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고 또 레인이 너무 든든하게 정말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파트너잖아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있기 때문에 더 이 그린의 힘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인경 배우님께도 여쭙고 싶은데 방금 든든하다 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사실은 이 하인경 배우님 그린이 등장할 때, 레인이 등장할 때 엄마 입장에서는 정체불명의 어떤 두려운 존재나 불편한 존재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 레인이라는 사람 자체가 하윤경 배우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알면 알수록 레인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좋은 사람이다. 초반에 레인을 누구도 반겨주지 않고 심지어 세입자의 주차 문제까지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이면서 밀어내고 있잖아요. 이 세계로부터. 그런데 꿋꿋하고 너무나 심지를 잘 지키고 있어서 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 생각도 하게 되었었거든요. 수많은 차별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단단해진 것이 아닐까? 배우님 입장에서는 이 캐릭터를 전사도 생각해 보셨을 것 같고 어떻게 접근했는지 궁금했어요. 네, 좋은 평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대본 읽고 레인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사려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말을 할 때도 자기 의견과 자기 확신이 분명히 있지만 그걸 되게 담담하면서도 조심스럽지만 또 되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모습들이 평소에도 이 친구가 얼마나 많이 사유를 하고 살았던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랑도 얘기를 했던 게 저희가 정말 모두가 레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도 되게 본받을 점이 많고 상대를 항상 상대 입장을 항상 많이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왔구나 이게 많이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의 입장, 그러니까 성소수자가 아닌 사람들의 입장까지도 생각해봤던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입장에서 다 이해를 해보고 고려를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되게 단단하게
어머니한테도 할 말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린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면모도 그런 삶의 태도에서 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굉장히 레이는 성숙한 사람이다. 그냥 단순하게 사려 깊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차원이 더 높은 더 진일보한 사람인 것 같아요. 현명하고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엌에서 둘이 서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서로의 생각에 대해서. 근데 어쩜 저렇게 현명하게 그 갈등들을 해소해 나가려는 그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을까? 보통 사람으로서는 저렇게 하기가 쉬운 게 아닌데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의 입장까지도 충분히 배려할 줄 아는, 이해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말씀해 주세요. 네. 얘기할까요? 네. 그리고 딸도 봤더니 너무 그러니까는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 딸은 철딱선이 없는 딸로만 볼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서로 살아왔기 때문에 고정관념이 있을 것 같아요. 가족끼리는. 하지만 바깥에서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라는 거 얼마나 매력 있어요. 기자들 앞에서 또 자신의 생각을 그렇게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거, 부당한 것에 대해서 표현할 줄 아는, 자기 주장을 생각을 이야기를 할 줄 아는 그런 건 대단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알려주셨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엄마는 영화 속에서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엄마와 딸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딸과 엄마가 굉장히 포개진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또 오민혜 배우님께도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영화가 우리가 딸과 엄마를 그린 영화는 무수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는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가장 멀리 떨어뜨려 놓고 출발하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낯선 타인 같은 면모들을 조금씩 바라보게 한다는 시선이 저는 좋았는데 상대적으로 엄마 역할은 엄마의 시점으로 이 딸들을 보게 되지만 엄마는 표현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없는 위치에 놓인 캐릭터잖아요. 이게 소설에서는 1인칭 화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을 결결이 그냥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영화는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손끝으로 더듬듯이 엄마를 읽어나가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배우님은 이런 연기를 하실 때 스스로 어떤 감정들을 느끼셨는지 내가 쓰지 않았던 어떤 표현들을 해봐야겠다. 혹시 꼭 어떤 도전도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특별히 어떤 영화든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설정? 미리 계획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이 영화에서 제가 좀 더 생각해 봤던 부분은 저도 마침 늙어가고 있었고 네. 그래서 늙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그때 한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늙음에 스스로 속지 말자. 그 얘기를 스스로 이렇게 많이 했었던 그 시절이었었어요. 거기다가 또 여러 일로 많이 피곤하고 힘든 상태여서 저절로 그 엄마의 그 메소드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다행히 이제 제가 그 늙음도 장착이 되어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또 요양보호사라는 그 자격증을 제가 예전에 따놓은 적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는데 너무 어르신에 대해서 모르니까 마침 기회가 있어서 이때 한번 그러면 좀 접해봐야 되겠다, 배워봐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모르는 저 세계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해서 배워놨던 그게 저한테 너무 큰 자양분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세 분의 훌륭한 연기 이제 기저에 감독님의 섬세한 연출력 밑바탕이 되어 있을 텐데 사실 이 영화가 우리는 좀 편안하게 흘러가듯이 따라가면서 보게 되는 영화이지만 감독의 입장에서는 연출적으로 굉장히 세밀한 것들을 쌓아 나가야 하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누구도 직접적인 표현을 물론 어떤 그런 대사들은 곳곳에 있지만 그 어떤 감도나 정서나 심상을 만들어내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감정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감독님이 그 정도를 굉장히 조율하면서 깔아놨다고 느끼거든요. 특히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그 후반부의 장례식에서 이제 그린이랑 레인이 친구들과 동료들과 웃으면서 있는 그 장면이었어요. 거기서 느껴지는 그 안온함, 안위, 안심되는 감정들 이런 것들은 대사 한마디 없이 표현해내고 있잖아요. 근데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감독님이 이 영화를 연출하시면서 어떤 점들을 크게 주력하셨는지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소설은 여기 원작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원작이 있습니다. 김혜진 작가 2017년도 소설 딸에 대하여를 제가 이제 시나리오 쓰고 연출한 작품인데요. 그래서 저는 저의 정체성이 처음부터 되게 확고 별로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 정체성은 이제 제가 감독이라는 거죠. 감독이 다루는 언어는 그 소설의 문자화된 문자들이 아니라 저는 영화라는 게 결국 움직이는 그림, 그러니까 시각과 청각의 두 언어로만 가지고 노는 매체인데 예술인데 저의 목표는 되게 단순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각과 청각을 가지고 이 소설을 여러분께 체험하게 해드리자. 그래서 보시면은 되게 말이 없는 소설이에요. 말이 없는 영화예요. 소설은 모더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엄마의 내면적 독백이 끊임없이 이제 말이 되기 때문에 엄마를 이해하는 과정이 더 쉽고 그리고 보편적인 감정으로 풍부한 결로 그려내고 있다면 저는 글쎄요 영화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쇼트와 쇼트로 만들어내는 빈 공백에서 오는 심상의 전달이라고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저는 나레이션을 쓰지 않겠다. 그러니까 보이스 오버를 비롯한 시청과 총각 그리고 쇼트와 쇼트의 맥락으로서의 정서를 그러니까 정서의 리듬을 만들어내는 게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편집도 굉장히 오래 했고요. 그 편집 과정 안에서 저희가 느끼는 이 영화의 엄마의 정서의 리듬, 레인의 정서의 리듬, 그린의 정서의 리듬을 찾는 데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인 거 맞고요. 시간도 오래 걸렸고 그리고 섬세하다, 예민하다 이런 표현들을 종종 많이 해주시는데 원래 감독의 직업이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원래 아무것도 없는 빈화면 하나둘씩 채우는 작업이잖아요. 아마 여기 감독님들도 제 눈에 몇 분 보이신데 원래 감독들이 집요하고 섬세한 직업군의 인간들이어서 저는 그냥 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의 감상과 질문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 서독제에서 매년 준비해 주시는 생각 과자가 3개가 마련돼 있고 더불어 이 영화책에서 직접 굿즈를 만드셨더라고요. 병따개 맞나요? 벽다개는 아니고요. 여러분 저희가 선물을 2개나 준비했어요. 하나는 임재미 배우님의 지원과 후원으로 알맹 상점에서 레인보우 칫솔을 오시는 모든 분들께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천 영상 위에서 제가 요만한 티 받침대, 나무 받침대 딸에 대여가 새겨진 것도 준비했어요. 그래서 질문하시는데 이제 생각과자도 받으시고 근데 칫솔은 다 드릴 수 있는데 이 티 받침대는 저희가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께 드리면 어떨까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알맹상점 대표님 금자님이 와 계시거든요. 인사 한 번만. 여기 저기 올라오고 계시는데 박수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한테 병따개라고 하셨을까요? 정말 연관성이 없는 인물이네요. 스태프들끼리 혼선이 있었나 봅니다. 네. 자, 이제 감상도 좋고요. 질문도 좋거든요. 손 들어주시면. 네, 저기 가운데 하얀색 옷 입으신 분부터 들어볼게요.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질문하게 돼서 거의 영광인 수준으로 너무 재밌게 잘 봤고 저는 그 영화 보면서 그 엄마와 그린이 또 많이 닮아 있잖아요. 엄마는 모르지만 하지만 엄마와 레인이도 많이 닮아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레인이를 껄끄러워하는 이유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레인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더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새 인물을 연출하실 때 특별히 좀 디렉팅 하신 것이나 아니면 이렇게 묘사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 또 새 배우님도 각자의 캐릭터를 연기하실 때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딱히 제가 세 분한테 드린 어떤 컨셉이나 설정이나 디렉팅 따로 없었고요. 네, 현장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결국은 이제 대사의 톤에 대한 문제로 여러분한테 제가 감정을 전달해 드리는 거잖아요. 배우의 몸을 통해서. 그 톤 조절을 하는데 좀 애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캐릭터가 있고 이제 오민혜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열리고 밝고 화사하고 톤이 높으신 분이에요. 이제 제가 계속 눌러놓으니까 많이 힘들어하셨던 거예요. 나중에 막 억장이 이제 속이 터진다고. 네, 그랬던 거고 임재미 배우님은 아시겠지만 환경운동가이시기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시는 실천가예요. 이런 삶에서 실천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그린의 맥락과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이분께 그린 역을 요청드렸던 거고 메인 같은 경우에는 그 똑부러진데 무례하지 않은 타고 저는 하윤경 배우를 보면서 늘 느꼈어요. 개인적으로 밝은데 가볍지 않고 이런 점이 굉장히 제가 레인한테 반했던 지점이고 제가 나중에 지나서 이제 그린한테 이런 얘기를 했죠. 혹시 레인 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네 이러시더라고요. 아 정말요? 아니 네.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솔직히 여기 저는 딸에 대하여 소설도 읽었을 때도 그렇고 촬영을 하는 내내 메인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저는 생존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담담한 사람이었고 안에 깊이가 정말 끝없이 보이지 않는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이 정말 깊고 아름다운 바다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감독님한테 제가 레인 같은 사람이에요. 본인 주장을 하셨군요. 아, 네, 제가 레인이 되고 싶어서 네. 맨날 그런 농담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린은 어떤 점을 표현하고 싶으셨는지 네? 그 질문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질문이 있었나요? 아, 그랬구나. 네. 저는 그건 모르겠고 제가 오늘 딸에 대하여를 보면서 아까 모더레이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랑 저희 이제 메인과 그린이 장례식장에서 친구들이랑 떠들 때 막 없고 우리는 함께 계속 어떤 역경을 다 같이 이겨내는데 엄마는 항상 혼자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공간에 문이 열려 있고 그 안에 저희가 같은 공간 안에 좀 거리를 두고 있는데 그 장면에서 오늘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세 번째 보나 딸에 대하여 세 번째 보고 있는데 매번 다른 포인트에서 제가 지혜를 얻어요. 어떤 엄마가 정말 무거운 모래짐을 팔, 다리, 무릎에 다 옮겨놓고 쭉 살다가 딱 누워있을 때 딱 그걸 다 풀어헤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리는 모르겠고 네, 그냥 영화가 너무 좋았다. 네, 그랬습니다. 네. 저는 오늘 6번째 봤거든요. 부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이 GV를 하면서 관객이랑 같은 호흡을 좀 유지하고 싶어서 같이 봤어요. 근데 지난번에 5번째 볼 때는 감독님한테 편집 다시 했어?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볼 때마다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 다시 했구나. 서울역 국립영화제 오면서 다시 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새로운 것들이 보이고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자꾸 사람들은 여러 번의 영화를 보게 되는 건가 보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오늘도 역시 보니까 또 다른 점이 느껴졌던 게 부당하게 그 학교에서 막 저항하면서 투쟁이라는 단어는 너무 세 보이긴 하는데 어쨌거나 그런 부당함에 맞서는 그런 모습들이 저건 젊으니까 할 수 있다. 너무 멋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당함에 대해서 저항할 줄 아는 저 젊은이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야 된다. 저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네. 윤경 배우님은 하시고 싶으신 말씀 없으신가요?
저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하겠습니다. 동문서답을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캐릭터 준비할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레인이라는 친구는 되게 정돈된 말을 하고, 불필요한 동작을 하지 않아 보이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정말 많은 고뇌가 있었을 것 같고, 많은 핍박도 받았을 것 같고, 거기서 그런 것들에 많이 깎이고 깎여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정돈된 돌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되게 담백하게 말하고는 있지만 이 친구의 약간의 쓸쓸함 같은 게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전 관객으로서 그게 너무 잘 보였었어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네,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항상 관객과의 대화를 하면 진지한 사람이 돼가지고 오늘은 좀 밝게 얘기해보자 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대답을 해서 죄송하고요. 근데 오히려 관객분들은 그런 이야기 받는 걸 더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레인에 대한 대답을 짧게 하자면 이런 얘기하면 자꾸 진지해져서 그냥 그린을 보는 어떤 대중 혹은 아니면 제가 연기하는 그린은 누군가 보고 나서 누구나 그린이 되고 싶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부당한 걸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요즘 친구들은 그래도 멋지게 말을 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학교 생활을 할 땐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디 어린 게 아니면 학생이 본분으로 할 말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재를 많이 당했던 것 같은데 그린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누구든 자기가 원하는 게 혹은 아니면 좋아하는 게 있다면 당당하게 표현해보고 또 그것을 잘 간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세 분 모두 제가 느낀 캐릭터의 인물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저항하는데 끌어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냥 손쉽게 끌어안는, 손쉽게 화해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가시는 있는데 그냥 그거 다 끌어안고 있는. 그러니까 위로는 언손이 언손으로 하는 거란 얘기를 저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주셔서 저 고를 수가 없어요. 또 섭 시간에 많은 분들 들어주셔가지고 지금 마이크 어디 있죠? 네, 그러면 저기 뒤에 분부터 받아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저에 대해서 또 저희 엄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느끼게 해준 영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노민의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영화에서 그 뱀을 쫓는 장면에서 그 엄마로서 많이 우셨는데 그 장면을 연기를 하시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가 없고 상대방의 에너지를 받아서 그냥 현장 속에서 내가 첫 경험을 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요. 그래서 저한테 파트너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나한테 에너지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 기운을 받은 그대로 리액션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리액션을 할 때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경험적인 정보들이 안에서 나오는 거겠죠. 그런 것 같아요. 대답이 너무 무성의한가요? 전반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배우님은 스타일상 즉각적으로 상대가 부닥쳐서 나오는 감정을 쓰시잖아요. 그럼 그때 내가 어떤 감정이었었는지도 촬영이 끝나면 잘 잊어버리시는 편인가요? 다 털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아예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2번, 3번, 4번 반복이 되면 그 싱싱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선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별로 신선한 느낌이 안 드는
아까 이 장면에서 내가 이렇게 표현했던 게 괜찮았던 것 같아. 그럼 그거를 유지하면서 한번 가볼까?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지만 몇 번 반복이 되면 또 새로운 걸 계속하게 되고 이런 뭐가 되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대한 선택은 이제 감독님이 선택하셔서 편집을 하는 거겠죠. 이제 얼추 관객분들이 오민혜 배우님 연기 스타일을 아실 것 같아요. 네.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기 저쪽 부단으로 가볼까요? 네. 저기 끝에 쪽, 네. 네, 부산에서부터 너무 잘 봐가지고 서울에 또 왔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책을 역주행 시켜보자 해서 책도 사서 읽고 있는데요. 책을 사면서 느꼈던 게 책에서는 윗집이 되게 가정이 불화한 것처럼 나오고 이제 서로 남편이랑 아내랑 막 싸우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영화에서는 되게 화목하게 그려져서 이거를 좀 지금 뭐 그린이랑 엄마는 맨날 싸우는데 윗집은 화목한 것처럼 뭔가 대비를 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연출하신 건지 궁금했고 또 이제 부산에서 오민혜 배우님께서 연기상을 받으셨던데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뒷풀이라도 좀 하셨는지 가벼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뒷풀이요. 네. 뒷풀이 하셨나요, 배우님? 뒷풀이는 아니고 앞풀이는 한 것 같은데요. 네. 앞풀이 하고 오늘도 아마 뒷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다시 한번 수상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작품을 만난 덕분이고 또 감독님의 노력과 우리 모두 그리고 작품 속에서 보시면 알지만 저 오늘도 계속 정말 저 대단한 배우들이 다 출연해가지고 대사 없는 배우도 있지만 그 대사 없는 배우조차도 정말 독립영화계에서 아니면 여러 현장에서 정말 최선으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배우들이거든요. 온통 그런 별과 같은 배우들을 어떻게 저렇게 다 초청해가지고 같이 캐스팅해서 함께 작업하게 만들었는지 감독님도 대단하시고 관련자인 우리 저 제작자분들도 너무 대단하시고 온통 그래서 감사하면서 한 장면 한 장면을 봤답니다. 그 각색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제 고독사 하는 윗집 여자가 있었을 거예요. 혼자 살다가 죽은 여자에 대한 정보가 앞에 있고, 그리고 이제 어르신이 누워서 돌아가신 어르신도 있고, 그러니까 소설 원작이 보시면 약간 톤이 다르긴 해요. 제가 취할 수 있는 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영화를 구조적으로 장면화를 하려면 어쨌든 다듬어야 되거든요. 세공을 해야 되는데 세공을 했을 때 제가 전달하고 싶은 주제에 맞게 모든 것을 세공하고 나머지는 다 내치는 작업인 거죠. 그러니까 각색을 했을 때 각색의 방향에 되게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저는 되도록 충실한 각색은 하되 제가 원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하는 장면들만 이제 가지고 온 거고 그러려면은 이제 그린의 엄마가 바라보는 그린이 혼자 될까 하는 두려움 왜냐면 본인도 이제 그린한테 의탁할 수 없는 몸이고 왜냐면 그린은 가족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리고 제이도 가족이 없이 혼자 죽어가기 때문에 그의 반작용으로서 그 가족들을 제가 그렇게 각색의 방향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 딸 하나씩. 네, 아주 전형적인 정상가정의 모양이잖아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영화제 GV다 보니까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돼버렸거든요. 이 질문은 꼭 해야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면 여기 제일 앞에 계신 분 받아볼게요. 잘 봤고요. 근데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 이렇게 써도 되나 모르겠지만 하윤경 배우님이 장례식장 때 이제 상의 바스트샷만 보였을 때는 옷 잘 입고 왔다 했는데 바지가 조금 약간 이게 약간 MG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옷 진짜 힙하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저희도 그거에 대한 의견이 반으로 나뉘었었거든요. 스태프들이랑 이제 배우 사이에서도 괜찮다. 이 정도 괜찮다. 이 정도는 안 된다. 근데 그거 자체가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거 자체가 우리 영화랑 관련이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 장례식에서 정말 레인답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예의는 갖추지만 그래도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이건 포기 못한다. 이 정도 무늬는 포기하지 못한다. 이런 어떤 선택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냥 근데 진짜 옷을 소화를 너무 잘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화려한 게 많았는데 안 어울리는 옷이 없었어요. 그 소설에서 나오는 그 차 엄마가 레인의 옷을 빌려 입는 그런 장면도 저희 사실 찍어왔는데 말해도 되나요, 감독님? 그게 다 어쨌든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때도 정말 귀여웠습니다. 두 분이. 옷 후보가 화려한 옷들 되게 많았었는데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그 중에 무난한 걸로 많이 골라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옷들이었습니다. 아마 마지막 질문이라고 해서 괜히 무거워지셨을 텐데 마음이 사실 사소한 질문 같지만 절대 사소한 질문은 아닌 거거든요. 이렇게 깊은 의미와 의도가 다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아쉽지만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네, 하윤경 배우님부터 해볼까요? 네. 관객분들께 인사도 하고 이 영화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짧게 감상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네, 이렇게 국민영화제까지 직접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나중에 개봉을 하게 된다면 또 좋은 소문 많이 내주시리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성희 배우님. 네, 짧지만 아주 돈독하게 대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쉬우시다면 나중에 저희가 만약에 영화관에 개봉이 된다면 그때 또 놀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딸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 대하여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마음에 있는 어떤 고민들, 생각들 단단하게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나오는지. 네, 저는 엄마가 굉장히 외롭고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모습은 우리 현대인이 모두 갖고 있는 공통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너무 외로워하지 말고요. 너무 두렵거나 공포를 느끼지 말고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밝은 나의 미래들을 꾸미면서 우리 한번 꿈을 켜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수고해주신 김현민 모도님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저 감사해요. 근데 감독님 얘기도 들어야 됩니다. 네. 네, 다시 또 마이크 잡기가 민망해갖고 먼저 그렇게 얘기했어요. 감사합니다.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영화를 찍어보니 한 쇼트를 찍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았습니다. 그 쇼트를 찍는다는 게 빈 화면에 이걸 채우는 작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려면 정말 배우부터 스태프들이 정말 많이 고생을 하세요. 그리고 감독이 더 이상할수록 더 하거든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스태프들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지금 다 보이진 않는데 김지룡 촬영 감독님 잠깐만 일어나서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그 촬영팀 준호 씨, 윤범 씨, 주영 씨, 준물 씨 잠깐만 일어나서 인사만 네, 그리고 바로 뒷자리에 앉아 계신 동시 녹음 감독님, 서준 감독님 그리고 제가 음악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두 곡만 남겼는데요. 너무 이제 저의 무례한 결정을 잘 이해해 주신 레인보우 9 음악 감독님 계시고요. 혹시 여기 배우님들 기욤 배우님 오셨나요? 네, 저희 기자 역을 하신 기욤 배우님. 네, 그리고 정미영 배우님.
그린 동료로 나오신 정명 배우님, 네. 거미집에서 되게 많이 나오세요. 거미집 한번 보셔요. 그리고 제가 소개 안 하신 분이 있나요? 안 한 분이 있나요? 성국 배우님 안 오셨죠? 제피디님 여기 자리에 안 계셔서. 네, 어쨌든 여기 그리고 그 많이 여러 번 보러 오신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제 볼 때마다 엔차 관람을 할 만한 작품이다라고 제가 엄청 홍보를 하고 있고, 예, 17일날 애무시네마에서 상영이 한번 잡혀 있고요. 27일날 강릉 신영극장에서도 예, 잡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와주시면 감사하겠고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감독님